후보자께서 모두 발언해서 오늘의 이 자리를 통일부 장관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는 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자질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신경민 위원님께서 여러 이렇게 지적 말씀을 하셨는데 상습적인 그런 논문 중복, 짜깁기가 있었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인정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부끄럽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부끄러운 점도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지적하신 것들은 제외하고 제가 느낀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질의를 준비하면서 우리 후보자가 과연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만한 윤리적, 도덕적 자질이 있을까 하는 심대한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그 후보자와 사모님께서 위장 전입했던 사실도 시인하십니까? 예, 인정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운계약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보자께서 집을 파실 때도 가격을 낮추어서 세금을 낮춘 이런 적이 있지요. 네, 제가 잘 모를 때 그렇게 된 거를 최근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쨌든 제 책임이고 부적절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 정도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자, 문제는 우리 후보자께서 청와대 비서관으로 임명된 후에도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을 했습니다. 우선 통일비서관 재직 중에 한양대 석박사 논문 지도교수를 했고 그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수령했죠. 급여는 아니고 논문 심사비로 15만 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지도 비용으로 일정한 급여를 수령했고 이것이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위반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그거는 어떤 제가 영리를 취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 이거는 제가 공직자로 나오지만 자, 제가 됐습니다. 지도했던 학생들의 마지막 마무리는 해줘야 되는. 내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명백히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 업무 겸직 금지 위반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똑같이 한양대학교 교직원으로서의 근무 규칙도 위반했어요. 왜냐하면 교수직을 떠나게 되면 즉각 맡았던 일들을, 업무들을 후계자에게 인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혹시 그게 문제가 될까봐 당시에 학교에 문의를 했고 학교에서 논문 심사는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건 사실 꼭 필요하고 제가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오는 시간, 주말 시간을 짬내서 마무리를 해주고 심사에 임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었다면 사과를 드립니다만 그 점에 있어서 정말 이건 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한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했습니다. 부모님 사시는 집을 재산 신고함에 있어서도 허위로 줄여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택을 6억 3,470만 원에 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듬해 신고함에 있어서 우리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는 공시지가로 신고하거나 공시지가가 없을 때는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위반했죠. 그거는 절대 축소 신고한 게 아니고요. 당시 여러 가지 기관에 알아보고 지침에 따라서 했고 명백히 공직자윤리법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공시지가로 하거나 공시지가가 없을 때는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산 신고를 3억 원을 축소 신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소득으로 통일 비서관으로 재직 중에 3년간에 걸쳐서
약 5천만 원 수입이 있었죠. 그건 통일비서관 재직 이전에 받은 돈이 잘못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잘못 기재됐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5천만 원 중에서 3개월치는 제 월급 1, 2, 3, 그 3개월 동안 받은 돈이고요. 그 외에 그 이전에 받아야 될 수당들, 이런 것들이 그 이후에 들어온 것들이 있지, 절대로 제가 통일비서관을 하면서 가외로 다른 일과나 해서 돈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일비서관으로 그렇게 있을 때 만약 수입된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다면 즉각 그때라도 종합소득 신고에서 그런 사실을 신고해야 옳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게 예.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느냐면은 제가 살펴보니까 일정한 액수 이상의 기타 소득이 있게 되면은 무려 과세 그 율이 20%에서 35%로 올라갑니다. 당시 우리 후보자께서 한양대학교 교수로 받았던 급여에 보태니까 이 규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점에 있어서 우리 후보자는 잘 알고 있으리라고 추정되지만 그 기타 소득을 누락시킴으로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일정한 세제 혜택을 받고자 한 겁니다. 절대로 고의로 그런 적은 없고요. 만약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런 몇 가지들로 볼 때 제가 지금 지적드린 것에 대해서 우리 장관 후보자께서는 이런 정도 윤리의식으로 장관직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이후에 원래 명령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데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근데 제가 그 잘 몰랐던 부분들이거나 또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와는 달리 제대로 처리된 부분도 상당히 있고 안 된 부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고쳐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사안들도 있지만은 그건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리라고 보고 저는 우리 후보자가 이런 정도의 내용만 가지고서도 스스로 후보직을 사퇴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우리 6.1제 장관 인사청문회 할 때 제일 큰 화두는 이분이 어떤 때는 약주를 조금 하시고 운전을 했다라든가 또는 교통시반 신호를 위반했다라든가 이런 점이 제일 큰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후보의 이 지적사항들은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겁니다. 어떻게 교수로서 또 청와대 고위 공무원으로서 이런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단 말입니까? 저는 이런 점들에 있어서만도 우리 후보자가 당연히 통일부 장관 그 지명에 대해서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재원 의원님. 가격을 낮추어서 세금을 낮춘 이런 적이 있지요. 네, 그 제가 잘 모를 때 그렇게 된 거를 최근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쨌든 제 책임이고 부적절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 그 정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자, 문제는 우리 후보자께서 청와대 비서관으로 임명된 후에도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을 했습니다. 우선 통일비서관 재직 중에 한양대 석박사 논문 지도교수를 했고 그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수령했죠. 급여는 아니고 논문 심사비로 자, 15만 원을 어쨌든 받은 걸로 간에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지도 비용으로 일정한 급여를 수령했고 이것이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위반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그거는 어떤 제가 뭐 영리를 취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 이거는 제가 공직자로 나오지만 자, 제가 됐습니다. 지도했던 학생들의 마지막 마무리는 해줘야 되는. 내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명백히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 업무 겸직 금지 위반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똑같이 한양대학교 교직원으로서의 근무 규칙도 위반하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공시지가로 하거나 공시지가가 없을 때는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산 신고를 3억 원을 축소 신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소득으로 통일 비서관으로 재직 중에 3년간에 걸쳐서 약 5천만 원 수입이 있었죠. 그건 통일비서관 재직 이전에 받은 돈이 잘못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잘못 기재됐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5천만 원 중에서 3개월치는 제 월급 1, 2, 3, 그 3개월 동안 받은 돈이고요. 그 외에 그 이전에 받아야 될 수당들, 이런 것들이 그 이후에 들어온 것들이 있지, 절대로 제가 통일비서관을 하면서 가외로 다른 일거나 해서 돈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일비서관으로 그렇게 있을 때 만약 수입된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다면은 즉각 그때라도 종합소득 신고에서 그런 사실을 신고해야 옳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자, 해보겠습니다만. 그게 예.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느냐면은 제가 살펴보니까 일정한 액수 이상의 기타 소득이 있게 되면은 무려 과세 그 율이 20%에서 35%로 올라갑니다. 당시 우리 후보자께서 한양대학교 교수로 받았던 급여에 보태니까 이 규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점에 있어서 우리 후보자는 잘 알고 있으리라고 추정되지만 그 기타 소득을 누락시킴으로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일정한 세제 혜택을 받고자 한 겁니다. 절대로 고의로 그런 적은 없고요. 만약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런 몇 가지들로 볼 때 제가 지금 지적드린 것에 대해서 우리 장관 후보자께서는 이런 정도 윤리의식으로 장관직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이후에 원래 막론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데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근데 제가 그 잘 몰랐던 부분들이거나 또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와는 달리 제대로 처리된 부분도 상당히 있고 안 된 부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고쳐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사안들도 있지만은 그건 우리 다른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리라고 보고 저는 우리 후보자가 이런 정도의 내용만 가지고서도 스스로 후원했어요. 왜냐하면 교수직을 떠나게 되면 즉각 맡았던 그 일들을 업무들을 후계자에게 인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혹시 그게 문제가 될까봐 당시에 학교에 문의를 했고 학교에서 논문 심사는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건 사실 꼭 필요하고 제가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오는 시간, 주말 시간을 짬내서 마무리를 해주고 심사에 임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약간 그 문제가 있었다면 사과를 드립니다만 그 점에 있어서 정말 이건 제 책임을 학교 다하기 위해서 한 점은 근무 양해해 주시기 규정을 바랍니다. 위반했습니다. 그 부모님 사시는 집을 재산 신고함에 있어서도 허위로 줄여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택을 6억 3,470만 원에 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듬해 신고함에 있어서 우리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는 공시지가로 신고하거나 공시지가가 없을 때는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위반했죠. 그거는 절대 축소 신고한 게 아니고요. 당시 그 여러 가지 기관에 알아보고 그 지침에 따라서 있고 명백히 공직자윤리법에서는 모자께서 모두 발언해서 오늘의 이 자리를 통일부 장관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는 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자질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신경민 위원님께서 여러 이렇게 지적 말씀을 하셨는데 상습적인 그런 논문 중복, 짜깁기가 있었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인정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부끄럽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부끄러운 점도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지적하신 것들은 제외하고 제가 느낀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질의를 준비하면서 우리 후보자가 과연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만한 윤리적, 도덕적 자질이 있을까 하는 심대한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그 후보자와 사모님께서 위장 전입했던 사실도 시인하십니까? 예, 인정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운 계약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보자께서 집을 파실 때도